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오늘 퇴임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헌재청사의 대강당에서 퇴임식이 열렸는데요. 이정미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를 두고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다면서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위기 상황과 사회 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공고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얘기도 이제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요체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 있다. 이제는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사랑과 포용으로 서로를 껴안고 화합하고 상생하길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이게 이제 핵심 내용들인데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식은 거의 9분 만에 종료됐을 정도로 상당히 간소한 이런 분위기 속에 치러졌습니다. 또 퇴임식장에는 뭐 헌재 직원 약 100여 명 외에는 특별한 외빈도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의 어떤 태도와 좀 비견돼서 인터넷에서는 좀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네요.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에는 헌재가 재판관 회의를 열고 임명 일자순으로 지금 선임자가 돼 있는 김희수 재판관을 차기 소장 권한대행으로 호선할 계획이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예.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제 그 이정미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지명한 이선혜 재판관 임명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이제 재판관 7인 체제로 헌재가 운영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국회 청문회 등등을 거쳐야 되죠. 그렇습니다. 네. 경찰청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었어요. 이 과격 시위 엄단 이런 방침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계속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시위를 이어나가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불상사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떤 그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과격 발언이나 과격한 행동에 더불어서 오늘은 뭐 자기들끼리 싸우는 일도 일어났기 때문에 예. 여러모로 이제 혼란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상황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철성 경찰청장이 오늘 기자회 간담회를 했는데요. 지난 10일 날 탄핵 반대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 집회 주최 측 책임을 물어서 해당 단체 지도부 관계자들을 입건할 방침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전반적인 발언 내용이나 또 체증 자료, 현장 직원들 진술을 다 종합해서 주동자는 반드시 입건할 것이고 엄중히 사법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요. 예. 10일 날 헌재 선고 직후에 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줄여서 이제 탄기국이라고들 많이 부르는데 여기 소속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를 탈취하고 취재진을 폭행하는 등의 폭력 사태가 빚어졌고 3명이 사망하는 것은 뭐 기존에 계속 보도가 됐기 때문에 다 알죠. 다들 아시는 부분일 겁니다. 경찰은 이 지도부가 이 당시에 참가자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단상에서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이 나온 점을 고려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실제로 단상에서 뭐 이제부터 이런 뭐 탄핵을 뭐 만든 어떤 기자들을 뭐 색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기자들에 대한 폭력 행위 이런 것들이 쭉 일어난 정황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예. 경찰은 그간 탄핵 찬반 양측 집회에서 67건의 불법 행위를 확인을 했고 그에 연루된 87명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도 밝혔고요. 특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어떤 10일 집회 현장에서 참가자들이 여러 언론사의 취재진을 무차별 폭행한 일에 대해서도 경찰청장이 특별히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어떤 집회든 취재를 방해받지 않도록 경찰이 노력하겠다. 이렇게도 밝혔고요. 예. 지금 이제 당시에 취재진을 폭행한 사건이 한 10건 정도가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다고 했고 이 가운데 4건은 피해자가 특정된 상태라고 했고요. 한 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이 입건 대상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지금 특정이 되어 있는 정광영 박사모 회장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관련 단체 인터넷 게시판에 경찰청장이 이런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 피할 생각이 없다.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겠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예. 좀 어떤 그 충돌 상황은 좀 더 격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늘 뭐 자기들끼리 싸웠다는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들이 이제 그 삼성동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여러모로 이제 집회나 이런 입장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어떤 누가 먼저 집회 신고를 했느냐 이런 내용을 갖고 이제 서로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실랑이를 벌이다가 아하. 서로 이제 좌파 아니냐 당신은 좌파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예. 충돌이 빚어지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경찰의 엄정한 법 집행 필요해 보이고요. 최순실 재판 오늘 열렸는데 한마디 했죠?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가 이 사태에 대해서
국정농단의 일당으로 여기 앉아있는 게 국민들한테 죄송하고 마음이 착잡하다. 제가 안고 갈 짐은 안고 가겠다. 관여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이런 입장을 좀 내놨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아주 약간 정도라도 뭐 잘못을 인정하는가 싶었는데 이 다음 대목부터는 김종웅 전 문체부 차관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최순실 씨는 5대 스포츠 거점 사업이라는 것은 사익추구가 아니라 체육개혁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WK 문제도 그렇고 결과를 빼놓고 과정만 갖고 국정농단으로 몰고 가니까 억울하다. 대통령도 그렇게 지시한 것이 아닌데 WK에 몰아주라는 지시를 한 것처럼 되니까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김종웅 전 차관이 뭐라고 했길래 최순실 씨가 이런 말을 한 건가요? 이제 오늘 재판에 김종웅 전 차관이 증인으로 나왔거든요. 김종웅 전 차관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를 해서 한국 그랜드 코리아 레저의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이 선수단의 에이전트로 WK 연결해줬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속지 않은 마음이다. 후회한다. 라면서 최순실 씨가 대통령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또 아울러서 생각해보면 최순실 씨와 대통령에게 이용당한 것 아닌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그렇게 좀 반론을 제기한 것이거든요. 네. 어쨌든 김종웅 전 차관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뭐 비판을 받고 또 죗값을 치러야 되는 입장인데 늦었지만 반성을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고속도로의 톨게이트 여직원, 근데 차에 치여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네요. 그렇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젯밤 9시 20분 정도에 경기도 시흥시 주귤동 평택 시흥 고속도로의 서시흥 톨게이트에서 한 고속버스가 요금소 직원인 모 씨를 이제 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 씨는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숨졌다는 것이고요. 네. 사고 당시에 모 씨는 이제 근무 교대 또는 이제 쓰레기를 줍기 위해서 요금소 부스에 나왔다가 어떤 고속버스에 치인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예. 고속버스 운전기사는 일반 차로인데 하이패스 차로로 착각을 해서 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입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거든요. 아하. 이게 하이패스 전용 차로가 1, 2, 4차로였는데 일반 요금 납부 차로인 3차로인 것으로 진입해 달리다가 사고가 났다는 거죠. 경찰은 톨게이트 하이패스 전용 차로에서도 시속 30km 이하로 운전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근거로 해서 이 고속버스가 일반 차로에서 속도를 얼마나 내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몇 번 다뤘습니다만은 이렇게 위험까지 감수하는 톨게이트 직원들 다 비정규직이죠? 거의 다 그렇다라는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외주업체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 과정이나 이런 데서 더 이제 안전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지적도 좀 있었습니다. 예. 일단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소에서 근무하는 징수원들은 전국적으로 한 7천여 명 정도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상당수가 이제 도로관리 주체가 아닌 하도급을 받은 외주업체 소속 비정규직인 상태고요. 이게 2단계, 3단계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그래요. 상당한 문제인 것이죠. 예. 이 사망한 모 씨도 평택 시흥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인 제2서해안 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이 계약한 그런 외주업체 소속 직원으로 확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 번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2015년에는 요금소 직원 한 540여 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집단 소송을 낸 바 있거든요. 그래서 외주업체 소속으로 2년 이상이란 근로자는 도로관리 주체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는데 여전히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정부가 치킨 가격을 올리는 업체한테 세무조사까지 언급하면서 경고에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정부가 치킨 가격을 올릴 이유가 없는데도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가격을 올릴 경우에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서 BBQ 치킨, 우리나라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인데 오는 20일부터 메뉴 가격을 10% 정도 올리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 농식품부는 오는 15일 날 오전에 외식업계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조류독감 발생에 따른 닭고기 수급 불안을 기회로 치킨 등의 닭고기를 원료로 한 식품 가격이 인상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랑 치킨 가격은 무관하다. 이게 정부의 설명이죠? 그렇습니다. 근거는요? 이제 농식품부에 따르면 치킨 프랜차이즈 전문점들의 경우에는 닭고기 생산업체와 이제 공급의 상하한선,
이걸 사전에 정해서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생닭을 공급받게 그렇게 이제 많이들 계약을 한다는 것이죠. 아하. 이 가격이 이제 한 마리로 치면 약 2,560원 정도에 이제 계약을 한다고 하고 예. 이 가격은 시세와 연동돼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정해놓고 계약을 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예. 이 조류독감처럼 특수한 상황에서도 어떤 육개 산지 가격이 급등하거나 거꾸로 급락하더라도 이 프랜차이즈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상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이 프랜차이즈 업체는 여기에 이제 도축 비용, 도계 가공업체 이익, 운송비, 관리비 등을 추가해서 마리당 한 3,490원 정도의 닭고기를 구매하고 있는데 프라이드 치킨 한 마리 가격이 약 16,000원에서 8,000원 정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결국 치킨 가격에서 원재료인 닭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인 셈으로 프랜차이즈 업체의 입장에서 현재도 좀 어떤 거품을 빼야 될 그럴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일부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과거에 또 육개 산지 가격이 내렸을 때 치킨 가격을 인하라 이런 건의도 많았었는데 이때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닭고기 원가가 치킨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은 사례도 있거든요. 하하, 예. 결국 만약 AI를 핑계로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가격 인상에 나선다면 이거는 말 그대로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라는 얘기죠. 치킨 업체들이 좀 무리가 있군요. 그런 셈입니다. 자유한국당 경선이 좀 복잡해지네요. 일부가 보이콧 선언하고 막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인재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그리고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오늘 이제 현재 방식으로는 경선에 불참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예비 경선을 거치지 않고도 본 경선에 참여할 특례 규정을 두는 것은 공정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네. 이게 이제 특정인을 위한 편법이자 새치기 경선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 예비 경선과 본 경선이 모두 100% 여론조사로 진행되는 것도 이게 여론조사는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하지 안 그러면 여론의 왜곡이 일어난다. 이런 입장 밝혔거든요. 예. 결국 이런 조치들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할 경우를 대비해서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어떤 조치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들어서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사퇴까지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앞으로 경선 논란이 계속 불거지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일단 후보 중에서 컷오프를 한 후에 그 후에도 또 후보 등록을 받는다면서요? 그런 얘기인 거죠. 이게 이건 조금 약간 좀 문제가 있죠. 그런 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스의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 있다. 이제는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사랑과 포용으로 서로를 껴안고 화합하고 상생하길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이게 이제 핵심 내용들인데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식은 거의 9분 만에 종료됐을 정도로 상당히 간소한 이런 분위기 속에 치러졌습니다. 또 퇴임식장에는 뭐 헌재 직원 약 100여 명 외에는 특별한 외빈도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의 어떤 태도와 좀 비견돼서 인터넷에서는 좀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네요.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에는 헌재가 재판관 회의를 열고 임명 일자 순으로 지금 선임자가 돼 있는 김희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오늘 퇴임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헌재 청사의 대강당에서 퇴임식이 열렸는데요. 이정미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를 두고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다면서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위기 상황과 사회 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공고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얘기도 이제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요체는 자신의 생각과 자기들끼리 싸우는 일도 일어났기 때문에 예. 여러모로 이제 혼란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상황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철성 경찰청장이 오늘 기자회 간담회를 했는데요. 지난 10일 날 탄핵 반대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 집회 주최 측 책임을 물어서 해당 단체 지도부 관계자들을 입건할 방침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전반적인 발언 내용이나 또 체증 자료, 현장 직원들 진술을 다 종합해서 주동자는 반드시 입건할 것이고 엄중히 사법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요. 예. 10일 날 헌재 선고 직후에 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줄여서 이제 탄기국이라고들 많이 부르는데 여기 소속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를 탈취하고 취재진을 폭행하는 등의 폭력 사태가 빚어졌고 3명이 사망하는 것은 뭐 기존에 계속 보도가 됐기 때문에 다 알죠. 다들 아시는 부분일 겁니다. 경찰은 이 지도부가 이 당시에 참가자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단상에서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이 나온 점을 고려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실제로 단상에서 뭐 이제부터 이런 뭐 탄핵을 뭐 만든 어떤 기자들을 뭐 색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기자들에 대한 폭력 행위 이런 것들이 쭉 일어난 정황이 분명히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죠. 예. 경찰은 그간 탄핵 찬반 양측 집회에서 67건의 불법 행위를 확인을 했고 그에 연루된 87명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조사하고 있다. 이런 재판관을 차기 소장 권한 대행으로 호선할 계획이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예.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제 그 이정미 권한 대행의 후임으로 지명한 이선의 재판관 임명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이제 재판관 7인 체제로 헌재가 운영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국회 청문회 등등을 거쳐야 되죠. 그렇습니다. 네. 경찰청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었어요. 이 과격 시위 엄단 이런 방침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계속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시위를 이어나가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불상사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떤 그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과격 발언이나 과격한 행동에 더불어서 오늘은 뭐